바닷가 마을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짠 내음이 섞인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정부는 커튼을 걷으며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옆집에 사는 10살 민서가 대문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석 달 처음으로 아침이 평온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서 녹차잎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곤 제법 넓은 이 공간에서 정부는 매일 아침 차를 우려내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트집 잡지 않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따스함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정부는 가끔 지난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 이 평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1년 전 정분의 삶은 달랐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2층 단독주택.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5년을 혼자 지켜온 그 집에서 정부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함께 산다기보다는 같은 지붕 아래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며느리 윤희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집이 정분 명의였고 전세 자금이 빠듯했던 신혼부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희는 일단 들어와서 나중에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나중에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이면 밥상을 차렸고 손자 준우가 태어나자 육아를 도왔습니다. 윤희가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했을 때 정부는 기꺼이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유치원 등하원, 간식 준비, 잠자리 돌보기까지.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줄 거야? 준우는 정분을 따랐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달걀말이를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정분에게 그 아이는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얼굴에는 늘 불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간을 싱겁게 하시면 어떡해요? 준우가 안 먹잖아요. 준우 옷은 왜 이렇게 입히셨어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입어요. 청소는 하셨어요? 먼지가 그대로인데요. 정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직장 생활하면서 애 키우려니 피곤하겠지 생각하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추석을 2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부는 마루에서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2층 거실에서 윤희와 남편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TV 소리에 섞여 어렴풋이 들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추석에 우리끼리. 짐이 너무. 요양원도 알아봐야. 정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이불을 안은 채 가만히 서 있던 정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2층 계단 쪽을 바라보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한 불빛만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정부는 이불을 장롱에 넣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 저희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요. 윤희가 반찬을 집으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부는 숟가락을 든 채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행? 네, 제주도로요. 준우도 비행기 타보고 싶어 하고.
가족끼리 추억도 만들고요. 가족끼리. 그 단어가 정분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 준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는 비행기 타시기 힘드셔. 윤희가 재빨리 준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힘들어? 할머니 건강하잖아. 준우야, 조용히 먹어. 재훈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정분을 보지도 않고 정분은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렴.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정분이 홀로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집도 예금도 모두 정분 명의였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정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내 집을 노리는 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들었던 요양원이라는 단어, 오늘 저녁 가족끼리라는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외로운 달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부는 주변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이웃을 만날 때마다 이상한 말을 흘렸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져서요. 아, 건망증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걱정이에요. 가스불도 그냥 두실 때가 있고, 정부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스불을 그냥 둔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왜 저런 거짓말을? 정부는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우는 여행 가방을 꺼내며 들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비행기 타. 구름 위로 간대. 그래, 우리 준우. 잘 다녀와. 정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1층 방에서 2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예 이전은 어떻게 하지? 일단 동의를 받아야지. 안 되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곳 바닷가 마을에서 정부는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식어가는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때부터였지. 정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창밖에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옆집 민서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한 사람의 여자가 어떻게 존엄을 지켜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그 추석 전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후였습니다. 정부는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반죽을 조금씩 떼어 동그랗게 만들고 그 안에 깨와 꿀을 넣었습니다.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하나하나가 정성이었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뭐해? 준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책가방을 맨 채였습니다. 학원에서 막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송편 만들고 있어. 우리 준우 좋아하잖아. 와, 나 진짜 좋아하는데. 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부는 그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제주도 가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대. 아빠가 그랬어. 그래, 조심해야 한다.
응,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부는 반죽을 빚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쉬고 있을게. 준우가 재미있게 놀다 와. 응.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부는 송편을 쪄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하나를 집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준우 방으로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윤이었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송편 만드셨어요? 응, 준우 주려고. 아, 준우는 요즘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빵이나 과자 좋아하지. 윤희가 쇼핑백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방금 전까지 송편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윤희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우리 일찍 출발해야 해서요. 그래. 공항 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서 새벽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윤희는 쇼핑백에서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여행용 옷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원피스, 반바지, 수영복. 준우 수영복도 새로 샀어요. 귀엽죠?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송편이 담긴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분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송편. 잘 먹겠습니다. 재훈이 짧게 말하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준우도 따라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없는 동안 집 잘 지켜주세요. 그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음식 같은 거? 아니, 괜찮아. 냉장고에 반찬 좀 해놓을게요. 데워 드시면 돼요. 윤희의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정분에게는 낯설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할머니, 송편 맛있어. 준우가 송편을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그거 나중에 먹어. 밥부터 먹고. 윤희가 준우의 손에서 송편을 빼앗았습니다. 엄마, 나 송편 좋아하는데. 밥 먹어야지. 내일 비행기 안에서 배 아프면 어떡해. 준우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 조심하세요. 응. 문단속 잘하시고 가스불도 조심하시고요. 가스불. 정부는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은 정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을 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2층에서는 재훈과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행짐을 꾸리는 소리, 준우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소리. 정부는 물을 틀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을 때였습니다. 2층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큰 소리였습니다. 여보, 서류는 챙겼어? 응, 가방에 넣어놨어. 확실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걱정 마. 다 챙겼어. 서류? 정부는 행주를 걸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양원 상담 전화번호도 저장해놨어? 응, 해놨어. 근데 그건 여행 다녀와서 생각해도 되지 않아? 아니, 미리 알아봐야지.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정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그러면
어머니가 놀라시지 않을까? 놀라긴. 어차피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야. 우리도 힘들고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나아. 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부엌불을 끄고 1층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2층에서는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 준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정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재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환영받았습니다. 윤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부는 짐이 되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정부는 눈을 떴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방을 끄는 소리, 현관으로 내려오는 소리. 정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재훈, 윤희,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든 채였습니다. 어머니, 깨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재훈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 다녀오너라. 정부는 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우야, 조심해서 다녀와. 응, 할머니. 선물 사올게.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희는 정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문단속 잘하시고요. 저희 나흘 후에 올게요. 그래.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가스불 조심하시고요. 또 가스불이었습니다.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문을 나섰습니다. 택시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싣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정부는 현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우가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골목이 고요해졌습니다. 정부는 혼자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식탁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벌. 금방 끝났습니다. 정부는 1층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집 문서였습니다. 소유자 이정분. 명확했습니다. 통장도 꺼냈습니다. 예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 그리고 정분이 모은 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다 내 거야. 정부는 서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정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사무소였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하자 민원 창구 직원이 미소로 맞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등기부등본 떼러 왔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정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정부는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는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히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분 명의였습니다. 아무도 손뗀 흔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그리고 출금 한도 확인하고 싶어요. 신분증이랑 통장 주세요. 정부는 통장과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금 한도는 하루 500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변경하시려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임장 같은 거 누가 등록한 거 있나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위임인 등록은 없으세요. 정부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 누가 와서 위임장으로 돈 찾으려 하면 제가 직접 오지 않으면 안 되게 해주세요. 네, 그럼 본인 확인 강화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 서류 작성해 주세요. 정부는 서류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름, 주소, 서명. 이제 위임장 있어도 본인 확인 없이는 출금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통장을 챙겨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이웃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정분 씨,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가족들 추석 여행 갔다며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주도로. 정분 씨는 왜 안 가셨어요? 저는 집에 있는 게 편해서요. 박 여사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던데 요즘 정분 씨 깜빡깜빡 하신다고? 괜찮으세요? 정부는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깜빡깜빡 한다고요? 응, 가스불도 그냥 두신다고 하던데. 조심하세요. 정분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박 여사님, 저 가스불 끈 적 없어요. 네? 그럼 며느리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깜빡하는 것도 없고요. 전 멀쩡해요.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 미안해요. 괜찮아요. 정부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정부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윤희가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건망증이 심하다고 가스불을 끄지 않는다고. 왜?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은 혼자 살 수 없다. 위험하다. 요양원이 안전하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훈과 윤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여행 서류, 항공권, 호텔 예약 확인서, 그리고 그 아래 노란색 파일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 상담 일정표, 그리고 소견서 사본. 정부는 그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김아무개라는 의사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가짜였습니다. 정부는 소견서를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여사 나야. 정분이. 어머, 정분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그런데 말이야. 정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요즘 부동산 시세 어때? 단독주택. 왜? 집 팔 생각이야? 그냥 궁금해서.
은평구 쪽이면 요즘 많이 올랐어. 재개발 얘기도 있고 팔려면 지금이 적기야.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고마워. 정부나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 비가 샌 자리였습니다. 재혼에게 말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정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무도 내 허락 없이 가져갈 수 없어. 그 생각이 정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은평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집 매매 상담하러 왔어요. 아, 네. 앉으세요. 어디 집이세요? 정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 집이요? 거기 단독주택 맞죠? 네. 요즘 그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재개발 예정지라서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자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12억에서 13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상태 보고 정확히 산정할게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팔 수 있을까요? 금매로 내시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합니다. 요즘 그 동네 찾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금매로 내주세요.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혹시 가족분들이랑 상의는 하셨어요? 제 집이에요. 제 명의예요. 상해 필요 없어요.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집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언제든지요. 그럼 내일 오전에 방문해도 될까요? 좋아요.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며 정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해방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 재훈의 어릴 적 사진. 정부는 그것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 냄비, 프라이팬 하나하나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거실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방문한 날은 맑았습니다. 정부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정분이 손수 가꾼 공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배웠던 김 실장입니다. 중개인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실장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부엌, 방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층까지 올라가 구조를 살폈습니다. 집 상태가 정말 좋네요. 관리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13억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매로 하시면 12억 선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파는 게 중요해요.
김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전속 중개 계약 맺으시겠어요? 한 달 안에 매수자 찾아드릴게요. 네. 정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한테 말씀은 하셨어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집이에요. 말할 필요 없어요. 정분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매일 아침 집안을 정돈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혼 가족이 돌아올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정부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또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정분 씨, 집 파신다면서요? 박 여사가 수군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부는 놀랐습니다. 누가 그래요? 부동산에서 소문났더라고요. 급매로 내놨다며? 정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네는 좁았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네, 팔려고요. 왜요? 갑자기 가족들이랑 문제 있어요? 박 여사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도 며느리는 알아요? 곧 알게 되겠죠. 정부는 인사를 하고 박 여사를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망증도 있으시다더니 정신은 멀쩡하신가 봐. 정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정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응, 내일 오후에 도착해요. 저녁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밖에서 먹고 들어갈게요. 그래. 혹시 집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정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없었어. 다행이네요. 그럼 내일 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정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을 것인가? 다음 날 저녁 재혼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우가 제일 먼저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끌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바다 정말 예뻤어. 사진 찍었어. 그래, 우리 준우. 재미있었구나. 정부는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윤희와 재훈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응, 잘 있었어. 집에 별일 없었죠? 없었어. 윤희는 가방을 끌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훈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준우만 거실에 남아 정분에게 여행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비행기에서 구름 봤어. 진짜 솜사탕 같았어. 그랬구나. 바다에서 수영도 했어. 엄마가 튜브 빌려줬어. 준우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1층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내일 얘기해야겠어.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할 건데? 요양원 상담 예약했다고. 일단 견학부터 가보자고.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설득해야지.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 어머님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나아.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일.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분이 차린 밥상 앞에 네 식구가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준우가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호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세요? 왜?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서요. 같이 좀 다녀왔으면 해서요. 무슨 곳?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 관리해주는 곳이요. 요양, 시설이요. 정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네. 요즘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나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 정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좀 있잖아요. 가스불도 그러시고. 나 가스불 끈 적 없어. 어머님 그걸 기억 못 하시는 게 문제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한번 둘러보기만 하시죠. 상담만 받아보시는 거예요. 나 요양원 안 가. 정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윤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나아요. 우리도 일하면서 계속 모시기가 힘들어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짐이 됐니?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이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정분은 윤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나 멀쩡해.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경도인지장애 의심된다고. 정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사? 무슨 의사? 윤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파일. 정분이 이틀 전 2층 방에서 봤던 그것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소견서예요. 윤희가 소견서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환자명 이정분, 진단명 경도인지장애 의심. 나 병원 간 적 없어.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작년에 가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거짓말. 어머님, 윤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러시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소리 질러? 할머니한테 왜 그래? 준우야, 조용히 해. 재훈이 준우를 달랬습니다. 아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엔 정분과 윤희만 남았습니다. 정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희 씨, 처음으로 며느리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 뭐가 거짓말이에요? 이 소견서, 가짜잖아요.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병원 간 적 없어요. 이 의사도 몰라요. 이건 조작이에요. 정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기억할 게 없어요. 없던 일이니까. 정부는 소견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속이려고 만든 거예요. 어머님,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걱정되는 거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아요. 왜 좋은데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잖아요. 아니면? 정분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뭔데요? 내가 요양원 가면 뭐가 좋은데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 이 집이었습니다. 정부는 소견서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나 요양원 안 가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어머님, 저희도 이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허락했으니까. 정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예요. 내가 남편하고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이에요. 아무도 마음대로 못해요.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그대로예요.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오늘 나가봐야 해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정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윤희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조건도 괜찮고요. 12억 5천에 현금 거래 원하신대요. 정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제 계약할 수 있어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합니다. 계약금만 받으시면 돼요.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그런데 어르신, 가족분들 동의는 내 집이에요. 동의 필요 없어요. 정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자랑 일정 잡아서 연락드릴게요. 부동산을 나와 정부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밖에 나와 있어. 어머니, 윤희한테 왜 그러셨어요? 윤희가 울고 있어요. 정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아, 네 어머니.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보내려는 거, 진명에 바꾸려는 거, 다 알고 있어. 어머니, 나 바보 아니야. 윤희가 이웃들한테 내가 건망증 있다고 떠벌리는 것도 알아. 가짜 소견서 만든 것도 알고. 재훈이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 정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너희는 집 생각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고 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만해. 정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정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여사, 나야. 어머, 정부나. 무슨 일이야? 혹시 지금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래, 어디서 볼까? 내가 지금 있는 데로 와줄래? 은평역 앞 카페야. 알았어. 30분 후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정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도착했습니다. 정부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정부는 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집 팔기로 했어. 강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갑자기 왜? 정부는 지난 며칠 동안의 일을 말했습니다. 여행에서 제외된 것, 윤희가 이웃들에게 한 거짓말, 가짜 소견서, 요양원 얘기. 강 여사는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나 이제 저 사람들이랑 못 살아. 믿을 수가 없어.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집 팔고 나가려고. 내가 살 곳 찾아야 해. 강 여사는 정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분아, 잘 생각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근데 혼자 사는 게 무서워. 정분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섭지. 당연하지. 근데 정분아. 강 여사가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말이야, 내가 아는 곳이 있어. 동해 쪽의 작은 마을인데 집들이 싸. 바다도 보이고 조용해.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 어때? 정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닷가? 응. 나도 나중에 은퇴하면 거기 갈 생각이었어. 우리 같이 가는 거 어때? 정부는 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럼 너 혼자 보낼 수 없지. 정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을 열자 거실에 재훈과 윤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났어. 정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윤희가 일어났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요양원 얘기는 취소할게요. 윤희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정부는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어머님 의사를 존중할게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윤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 하신다는 소문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정부는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재훈과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요? 갑자기 내 집이니까 팔고 싶어서. 어머니, 저희는 어떡하고요?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요. 정부는 1층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윤희와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 진정해, 일단. 정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집 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 부엌, 마루.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공간들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훈의 어렸을 적 방. 지금은 준우의 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준우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정부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준우. 정부는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정부는 이 집과의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사흘 후 계약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일찍 일어나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매수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40대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봤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매수자가 밝게 웃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부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매매 가격 12억 5천만 원. 계약금 1억 2,500만 원. 잔금일 3주 후 정부는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수자도 서명했습니다. 계약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집 잘 쓸게요. 매수자가 인사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사세요. 부동산을 나와 정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계약금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사님, 나 계약했어. 3주 후에 잔금 받으면 나갈 수 있어. 정말? 잘했어, 정부나. 나도 동해 쪽에 집 알아봤어. 괜찮은 데 있더라. 고마워. 같이 보러 가자. 그래, 이번 주말에 가자. 전화를 끊고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윤희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볼일 봤어. 정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머님, 집 정말 파시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저희는 어떡하고요? 알아서 해요. 전세든 월세든. 어머님,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준우는요? 정부는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나 생각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때 나 생각했어?
윤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해요. 내 방식대로. 정부는 1층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계약했어요. 3주 후면 이 집은 다른 사람 거예요.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응. 정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윤희는 뒤돌아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정부는 강 여사와 함께 동해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내내 정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분아, 괜찮아? 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내가 말한 마을. 강 여사가 가리킨 곳은 언덕 위에 작은 주택 단지였습니다.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중개인을 따라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마당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보여요. 중개인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창가에 섰습니다.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바다를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좋다. 정분이 중얼거렸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3억입니다. 관리비도 저렴하고 동네도 조용해요. 정부는 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때? 나도 마음에 들어. 옆집도 비어 있다던데 나도 하나 알아볼까? 정부는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오늘 본 집이요. 계약하고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2주 후에 갈게요. 계약금은 먼저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정말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때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재훈과 윤희는 2층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만 혼자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정부는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뭐 그려? 바다. 제주도 바다. 준우의 그림 속에는 파란 바다와 노란 모래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준우. 정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또 바다 갈까? 그래, 나중에. 정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준우에게 말해야 할까? 할머니가 이사 간다고.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한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재훈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를 2층으로 보내고 재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 팔 거예요? 응.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재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아, 네 어머니. 너 언제부터 나를 짐으로 생각했니?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어릴 때 내가 너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힘들어도 밤새 아파도 너는 내 아들이었어.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는 나를 짐으로 봤어.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거짓 소견서까지 만들어서.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정부는 손을 들어 재훈을 막았습니다. 나 이제 너희랑 살 수 없어. 믿음이 깨졌어.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주 후면 이 집은 새 주인한테 넘어가. 그때까지 나갈 곳 알아봐.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나머지는 버리기로 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추억이 담긴 것들,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 냄비, 프라이팬, 자주 쓰던 것들만 골라 박스에 담았습니다. 정리하는 내내 정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남는 것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매일 조금씩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날짜를 잡았습니다. 잠금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윤희는 정분을 피했습니다. 재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준우만 여전히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박스에 넣어? 할머니가 정리하는 거야. 왜? 그냥. 정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준우는 할머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정부는 준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가. 나도 같이 가. 준우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싫어.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 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분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우리 준우. 윤희가 내려왔습니다. 준우야, 엄마한테 와. 윤희가 준우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싫어. 할머니랑 있을 거야. 준우가 정분에게 매달렸습니다. 준우야.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분이 준우를 달랬습니다. 준우야, 엄마한테 가. 괜찮아. 할머니. 준우는 울면서 엄마에게 갔습니다. 윤희는 준우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잠금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잔금을 받았습니다. 11억 2,500만 원. 정분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집 열쇠는 내일 드릴게요. 짐 다 빼고요. 네, 천천히 하세요. 매수자는 친절했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정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며 정부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박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재훈과 윤희는 2층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부엌, 마루. 30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어르신, 다 싫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기 전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훈과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정부는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삿짐 트럭을 타고 동해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정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바다가 있는 곳으로. 동해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새 집 앞에 트럭이 섰습니다. 강 여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정부나, 왔구나. 여사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짐 옮기자. 내가 도와줄게. 강 여사와 정부는 함께 짐을 날랐습니다. 직원들도 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짐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쁘다. 정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치? 여기서 우리 새로 시작하자. 강 여사가 정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정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우 생각이 났습니다. 재훈 생각도 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부는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슈퍼에 들렀습니다. 어르신, 새로 이사 오셨어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며칠 전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서울에서? 여기는 조용하실 텐데. 조용한 게 좋아요. 정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오는 길에 정부는 핸드폰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어디 계세요? 내가 살 곳에. 어머니, 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어머니, 주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준우 데리고 찾아뵐게요. 정부는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재훈아,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정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동네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오후엔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저녁이면 강 여사와 차를 마셨습니다. 옆집의 강 여사도 이사를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부나 여기 와서 행복해? 어느 날 저녁 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처음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하게 됐어. 잘한 거야. 너 잘한 거. 강 여사가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사님.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정분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우가 그린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준우. 정부는 그림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준우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우에게. 할머니도 준우 많이 보고 싶어? 준우가 그린 그림 정말 예뻐. 할머니가 사는 바다도 준우 그림처럼 예뻐. 할머니는 지금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어.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텃밭도 가꾸고 있어. 할머니는 행복해. 준우도 건강하게 잘 자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는 항상 준우 생각하고 있어. 사랑해, 우리 준우. 할머니가. 정부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재훈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 장을 그렸습니다.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함께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정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분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윤희 씨가 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정분의 손이 굳었습니다. 소송?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집을 팔아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정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은 제 명의였어요. 제가 팔 권리가 있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이러는구나. 정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명백히 어르신 재산이었고 어르신이 팔 권리가 있었어요. 소송은 기각될 겁니다. 변호사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르신이 원하시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며느리분이 동네방네 어르신 건강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증거만 있으면 돼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정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법원 앞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정에 들어가자 윤희와 재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이정분 씨는 10년간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팔아 아들 가족을 내쫓은 것은 부당합니다. 정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집은 명백히 이정분 씨 명의였습니다. 동거는 이정분 씨의 호의였을 뿐 재산권을 이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정분 씨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정분 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부는 일어났습니다. 그 집은 제 남편과 제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입니다. 아들 가족이 들어온 건 제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제 재산을 노렸습니다. 저는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나오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재훈이 정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분은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부는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아, 용서는 할 수 있어. 근데 함께 살 순 없어. 어머니, 너는 내 가족 잘 돌봐. 나는 내 삶 살게. 정부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재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패소. 정분이 승소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이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부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정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마을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웃들과 친해졌고 텃밭도 제법 가꾸어졌습니다. 강 여사와는 매일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부나 여기 온 지 벌써 반년이야.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후회 안 해?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게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어느 날 정분에게 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우였습니다. 박스를 열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잘 지내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어요. 할머니 그림도 정말 예뻤어요. 엄마 아빠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괜찮아요.
할머니,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할머니가 사는 바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준우. 정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우에게. 그래, 방학 때 오렴. 할머니가 바다 구경시켜줄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할머니는 준우 기다릴게. 사랑해. 할머니가. 정부는 편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학이 왔습니다. 정부는 아침부터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준우가 좋아할 만한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우가 정분에게 달려왔습니다. 정부는 손자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준우 많이 컸네. 할머니. 재훈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윤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와. 정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우는 집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바다 보여. 대박. 그치? 예쁘지? 응. 할머니, 나 바다 가보고 싶어. 그래, 이따가 가자. 정부는 준우에게 간식을 내주었습니다. 아이는 신나서 먹었습니다. 재훈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전세로 들어갔어요. 작지만 괜찮아요. 그래, 잘 살아.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부는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어머니, 너는 내 가족 잘 돌봐. 준우 잘 키우고. 그게 나한테 하는 효도야. 재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어머니. 오후 정분과 준우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재훈은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파도다. 준우가 파도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조심해, 준우야. 할머니도 와. 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부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모래가 따뜻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재훈과 준우는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또 제시도 디계속 편지 볼게. 준우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또 오렴. 할머니 기다릴게. 정부는 손자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재훈이 인사했습니다. 너도. 준우 잘 키워. 네, 어머니. 정부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강 여사와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 다녀갔다며? 응. 많이 컸더라. 보고 싶었겠다. 응, 많이. 정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말이야, 여사님. 응? 나 여기 와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것 같아. 강 여사가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정분이야. 강하고 용감한 여자. 정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정부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분 씨, 옆집 민서가 대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응, 민서야. 할머니, 이거 드세요. 우리 엄마가 만든 떡이에요. 민서가 떡 한 통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할머니도 상추 좀 줄게. 엄마들이라고. 정부는 텃밭에서 상추를 뽑아 민서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민서가 방긋 웃었습니다.
정분도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이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심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송도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화가 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윤희 씨, 정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용서해요. 윤희가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말이야. 정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용서는 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네. 우리는 이제 각자 삶을 살아요. 그게 서로한테 더 나을 것 같아요. 윤희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준우 잘 키워요. 그게 나한테 하는 보답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원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바닷가 마을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정부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파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강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부나 있어? 응, 들어와. 강 여사가 떡국 한 냄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내일이 설날이잖아. 같이 먹자.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정부나 작년 이맘때 생각나? 응. 그때는 힘들었지. 이제는? 정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부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죠?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당신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부는 절을 했습니다. 준우도 잘 크고 있어요. 재훈이도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오후 정분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준우에게서 온 설 선물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자 한과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방학 때 또 갈게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준우. 정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텃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강 여사도 함께 도왔습니다. 올해는 뭐 심을 거야? 상추, 토마토, 오이. 그리고 꽃도 좀 심으려고. 좋다. 나도 옆에 꽃밭 만들어야지. 두 사람은 흙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정부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정부는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세상이 있을까? 정부는 모르겠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